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데이트 폭력 사건, 연인 간의 폭력 사건을 말하죠. 이 폭력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주차장 CCTV에 충격적인 폭행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하 주차장 안에 있는 CCTV 영상인데요. 남성이 여성을 거세게 밀치더니 발로 차서 넘어뜨립니다. 자, 그러고도 계속해서 발길질을 해대는데요. 신고 있던 신발까지 벗어서 여성을 마구 때렸다고 합니다. 자, 이런 폭행, 지금 주차장에서 폭행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여성의 집에 가서도 계속해서 폭행을 했다고요? 예, 사실 이 사건의 성격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고 과거에 자신과 몇 년 동안 사귀었던 그런 상대를 찾아가서 폭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거는 보복 폭행입니다. 그리고 꼭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이별 범죄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데 몇 년을 사귀었던 간에 지금은 이미 서로 간에 결별을 하고 완전히 남남인 그런 상태에서 그냥 상대방이 또 다른 사람을 사귀느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이제 찾아가서 나와라 그렇게 이제 강요를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상대방을 무차별하게 이제 폭행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전혀 어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감정 싸움이나 사랑 싸움 이런 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네. 이거는 그냥 굉장히 재질이 나쁜 보복 폭행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폭행을 저지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 남자친구가 생겼냐면서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폭행은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데이트 폭행이라고 하는데 이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트하는 과정에 옥신각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데이트 폭행일 수가 있지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지금 현재 나이는 22세지만 만난 기간이 한 9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단순 계산으로도 한 13살 정도 아마 중학교 한 1, 2학년 때 만나서 13살에 만나서 지금 그러니까 22살. 오랜 기간 만나는 과정인데 이미 그 언론 보도를 보면 헤어진 상태에서 헤어졌다고 하면 사실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관여할 해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새 남자친구가 생겼냐, 바람을 피웠냐라고 해서 지금 찾아갔던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떤 동기에 있어서도 상당히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 방법도 잔혹합니다. 1시간 넘게 그리고 또 병원까지 가서도 거기에서 어떤 계속 폭행을 했고 이까지 부러졌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4주 내지 5주 이상의 어떤 중한 상해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냥 훈방할 것이 아니고 사실 경찰에서 원인을 한 다음에 긴급 체포라도 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후에도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비판적 여론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 피해 여성은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이야기 그리고 목격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때리면서 그냥 죽으라고 나 오늘 네 죽일 생각으로 온 거니까 도망치려면 머리채 잡아서 또 끌고 가고 막 이래가지고 찾아왔어요 병원으로. 병원 안에서도 막 욕하고 막 때리려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했어요. 간호사랑 의사들도 신고하라고. 네. 병원에까지 따라와서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병원에 치료를 하러 간 네. 그 사람을 병원까지 가가지고 이제 폭행을 하는 그런 정도까지 됐다면 결국 자기 마음속에 굉장히 이제 분노가 심했다 이런 건데 네. 사실 이 원인을 본다면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지나친 집착, 미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런 것들이 진짜 상대를 굉장히 너무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기의 어떤 상처난 자존심, 자기가 이제 받는 고통 이걸 견디지 못해서 이런 모든 책임들을 상대방에게 전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상대에게 잘못을 탓을 하다 보니까 네. 상대를 갖다 공격하는 이런 어떤 심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분노를 적절하게 이제 조절하지 못한 그런 좀 비합리적인 그런 어떤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네. 예. 자, 이 경찰 쪽의 얘기를 잠깐 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즉시 됐습니다.
그래도 그 경고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접근하면 안 된다. 큰 처벌을 받는다라고. 이 저 사건 발생 닷새 만에야 이제 이 남성이 체포됐고요. 사실 그 닷새 동안에 뭐 공포에 질리고 떨었을 이 피해자의 인권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래되는 결국 겁니까? 그 예. 경찰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신변 안본 신변 보호 조치를 충실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네. 신변 보호 조치도 중요합니다만 이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당시 그 어떤 그 병원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해서 신고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경찰이 출동하니까 이 가해자가 경찰에 제 발로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네. 하면은 지금 이가 부러질 정도이고 지속적인 그런 1시간 넘는 폭행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 체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물론 현장의 어떤 경찰의 어떤 그 판단은 존중하긴 합니다만 단순히 어떤 피해자에 대한 그런 신변 보호 조치만 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냥 풀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점도 없지 않은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에 보면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장기간 폭행을 했고 보복 범죄이고 또 그리고 피해 상황이 상당히 클 경우에는 실제로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그 이미 아마 그 추측컨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조사도 그가 끝났을 것 같은데 네. 적절한 수준의 어떤 수사 그리고 또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어떤 그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만 형사적인 어떤 처벌을 하는 그것도 상당 부분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